단편소설, 세태소설, 풍자소설이야. 이 소설의 특징은요, 뭐냐면 세태를 풍자하는 소설이지. 그럼 풍자라는 건 뭐야? 비판을 하는데 웃기게 비판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는 비판의 대상이 뭔지, 또 이 최만식 소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판소리계 소설의 사설을 전승하는 그런 특징이 있거든. 그래서 이 소설을 보면서 어떤 방법으로 비판하는지, 어떻게 희화화를 하는지, 또 어떤 지점에서 판소리계 소설을 전승하고 있는지 등을, 그런 게 시험에 잘 나와. 이제 빨리 볼게. 미스터 방야. 주인과 나그네가 한 가지로 이거 100년 전에 쓰여진 소설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이해하지 못할까봐 그냥 쭉 보는 거예요. 주인은 미스터 방, 나그네는 주인의 고향 사람 백주사. 누구랑 누구? 미스터 방이랑 지금 백주사가 만났어. 주인 미스터 방은 술이 거나함에 따라 그러지 않아도 이지음 의기 잡아 양양하던 참인데, 거기까지 술까지 지금 어떤 상태야? 미스터 방은 의기가 양양한 상황이야. 가뜩이나 기운이 불끈 솟고 하늘이 바로 돈짝만한 것 같은 모양이었어. 하늘이 돈짝만하다는 건 무서울 게 없이 자만심에 가득 찼다는 얘기야. 내 참마, 뭐 흰말이 아니라, 흰말은 허풍의 말, 거짓말이라는 얘기야. 거칠 것 없어, 거칠 것. 어느 놈이 날 뭐라고 하면 날 걸칠 놈이 지금 이 천재는 참 어림없지. 어림없어. 어떤 태도라고 이게? 의기양양한 태도야. 날 괄시하는 사람 없고, 그지? 그리고 위에 보면은 서술자가 어떤 서술자야? 미스터 방의 속마음을 설명하고 있지. 전지적 작가 시점이야. 내 허풍이 아니라 지금 이 천지에선 날 괄시할 놈이 아무도 없어. 거칠 것이 없어. 내가 못할 게 없어. 누가 옆에서 저를 무엇라고 하며 괄시를 한단 말인지 공연히 연방 그 툭 나온, 보자. 그 연방은 계속해서야 툭 나온 눈방울을 부리부리 왼편으로 30도는 넉넉히 삐뚤어진 코를 벌심벌심 해가면서 그랬었는 것이었다. 어때? 외양을 묘사하고 있는데, 외양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어? 희화화, 웃기게. 풍자의 방법인 거야, 이게. 비판의 방법. 누가? 서술자가. 그치? 서술자가. 내 참 이래봬도 동양 삼국물 다 먹어보고 뭔 방삼복이야. 원래 이름이 방삼복이야. 이거 왜 있는 거 도대체. 청어를 못하나, 일어를 못하나. 청어는 중국말이야. 중국어를 못하나? 일본어를 못하나? 영어야 말할 것도 없고, 그지? 나 중국어도 하고 일본어도 하고 영어도 해. 봐봐. 여기서는 자기의 능력을 언어로 뽐내고 있어. 외국어를 출세의 수단을 삼음. 이 비슷한 사람이 껍빛단리에 나오는 이인국 박사야. 그치? 껍빛단리 배운 사람들은 하다가 생각난 듯이 맥주컵을 들어 벌컥벌컥 단숨에 다 마신다. 그리고는 보자. 시꺼먼 손톱으로 입술을 쓱, 손가락으로 김치 쪽을 늘름 한 점. 그러던 버릇이, 이건 뭐 옛날에 시커먼 손으로 입술 쓱 닦고 김치 손으로 막 먹고 했던 그런 품위 없는 미스터 방이요, 신사여 방선생으로 불리는 시방도, 시방은 지금이란 얘기, 현재에도 무심코 절로 나와 손등으로 입술에 맥주 거품을 쓱 씻고 손가락으로 나조개 한 점을 집어다가 우둑우둑 씹는다 하고, 이것도 뭐야? 희화화하고 있어. 인물을. 어떤 태도야? 신부는 변했지만 품이 없는,
머슴 시절에 했던 품이 없는 버릇이 남아있음. 술은 참 맥주가 수립낸다. 어느 놈이 만일 뭐하라고 시비를 하거나 괄시를 한다면 당장 그 나조기를 씹듯이 우두구둑 잡아 씻기라도 할 듯이 괄괄하던 결기가 그러다 벼란 건 어디로 가서 이번엔 맥주 추앙이 나오는 것이었어. 술도 미국 사람 내가 문명했죠. 야, 술도 역시 미국 술이야 이러는 거야. 조선 사람은 아직도 멀었어. 사대주의지 이런 건. 멀고 말고 아직도 멀었지. 보자. 여기서도 취상호의 대추씨만한 얼굴에 앙상한 노랑수염 백주사야. 이것도 뭐하고 있어? 희화화하고 있지. 쥐 같은 얼굴에 앙상한 노란 수염. 인물의 외양을 통해서 인물의 희화화하고 있어. 그럼 지금 희화화의 대상은 무엇의 대상이라는 거 알 수 있어? 비판의 대상이라는 거 알 수 있지. 병을 들어 주인의 컵에다 따르면서 그렇게 맞장구를 쳐 보비한다. 보비한다는 건 뭐야? 비위를 맞춘다. 말랑만 끼는 거야 지금. 아, 백상도 좀 드시오. 난 과해. 괜히 그리셔. 백상 주량을 다 아는데 나 만난 지는 오랬어도 다 젊었을 때 말이지. 지금은 올해 참 몇이지? 야, 봐봐. 몇이시지? 이렇게 다 뭐야? 반말을 사용하고 있지. 그치? 지금 미스터 방은 백주사한테 반말을 하고 있어. 상황을 전달해. 백상도 안 늙은 심이야. 허허허 그랬단 말이야. 안 늙은 게 다 무언가 머리 싱걸보게 건 조백이시지. 조백은 뭐냐면 새치란 얘기야. 새치. 백주사는 이번엔 누구의 입장에서? 백주사의 입장에서 속마음을 서술하고 있죠. 흔연히 기쁘게 수작을 하면서, 수작이라는 건 술잔을 주고받거나 말을 주고받는 것을 수작한다 그래. 수작을 하면서 내색은 아니하나 어심이라는 것은 마음속에, 마음엔 미스터 방이 어때요? 괘씸하기 짝이 없어. 속마음이야. 창리의 시골의 예법으로 10년 장이면 절하고 배워야 한다. 11살 차이는 안 되잖아. 근데 10년이 나이가 많으면 절부터 하고 봐야 되는 그런 사이란 말이야. 무릎 꿇고 앉아야 하고 말을 깎듯이 공대해야 된다. 그 앞에서는 주초는 뭐야? 술과 담배야. 술, 담배가 하면 안 돼. 당치 않고 막 부득이한 경우에는 뭐로 앉아서 옆으로 앉아서 이렇게 술을 이렇게 먹어야 되지. 그렇게 해야 돼. 그런 것을 마치 제 동갑 친구나 타간 나그네에게 하는 것처럼 백상인이 술 드시오 조백이시지 하고 말버릇이 고약해. 발 개키고 앉아서 어떻게 앉아야 돼? 원래 무릎 꿇고 앉아야 되는데 양반 다리하고 앉아서 정면하고 술을 먹어 담배 뻐끔뻐끔 피워. 이런 괘씸할 도리가 없었어. 그치? 누구의 마음인 거야? 백주사의 마음인 거야. 또 그러니까 10년 나이로 봐서도 그러면 안 되고 문벌이나 지체를 가지고 논한다면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어. 이래 보여도 나는 누구야? 나는 근데 나야? 서술자가 나야? 서술자가 백주사야? 아니야. 이거는 직접 인용한 거라고 보면 돼. 서술자가 누구를? 백주사의 마음을 직접 인용해서 표현하기 때문에 나라고 나온 거야. 서술자가 백주사는 아니야. 3대조가 진사를 하였고 5대조가 호조판서를 지냈고 7대조가 영의정을 지냈고 이런 명문거족의 집안이야. 자기 집은. 또 내 12촌은 땡땡 군수요 12촌의 아들 만주국 땡땡현 땡땡 촌장이요 하였어. 그러니까 집안에 사람들도 높은 자리에 있어. 그리고 시방은 원수의 독립인지 막덕인지 때문에 다 그렇게 되었다지만
아무튼 2달 전까지도 어느 놈 그 앞에 기침 한 번 못했던 백부장, 훈팔술의 땡땡 경찰서 경제계 주임이던 백부장의 어르신네 이 백주사가 아닌가. 그지? 봐봐, 여기서는 독립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 원수의 독립인지 막덕인지 라고 표현하고 있어. 봐봐, 이 백주사의 어떤 왜곡된 역사인식, 이 사람이 뭐라는 거 알 수 있어. 친일파라는 거 알 수 있지. 그지? 반민족적 의식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 막덕인지 막덕이 뭔지 찾았는데 찾을 수가 없어. 무슨 뜻인지. 어쨌든 독립을 원수같이 여기고 있어. 그지? 이놈! 하고 호통을 하여 당장 물고를 내려만 그 좋은 세상. 그 좋은 세상은 어떤 거야? 일제강점기. 이 세상이 어디 가고 이 지경이란 말인지 몰랐다. 하여튼 그만치나 혼란스러운 백주사에다가 대면 미스터 방의 근지야. 근지는 근본이야. 근본 또는 내력 이런 얘기야. 아주 보잘것이 없었다. 야, 이건 누구의 생각인 거야? 서술자의 직접 개입인 거지. 서술자가 막 설명해주고 있는 거야. 그지? 마치 서술자가 하나의 인적체처럼. 미스터 방의 증조가 타간에서 떠들어온 명세가 없는 사람이 어디서 굴러먹던 놈인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조부가 고려 아전을 다녔어. 이방했다는 거야. 이방. 고려 아전했다는 것은 그 아비가 집신장수였어. 70에 고롱고롱고롱고롱 아직도 살아있지만 시방도 집신 곱게 삼기로 고을에서 첫째 가는 방청지가 바로 그였다. 그리고 이 방산복이는 먹고 자고 꿍꿍 일하고 새끼 만들고 자식 새끼 만들고 할 줄밖에 모르는 뭐였어? 방산복은 어떤 사람이었어? 상일꾼이었어. 그나마 30을 바라보도록 남의 집 머슴살이로 이 집 저 집 살고 다니던 꽃빛두리 삼복이었어. 물론 낙 놓고 기억자도 못 그리는 판무식이었어. 그치? 백주사가 생각하는,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미스터 방은 이런 사람인 거야. 그럼 상일꾼인 바엔 남의 세토, 소작을 얻어서 제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30을 바라보도록 남의 집 머슴살이만 하고 다니던 커피들이 삼복이가 하루아침에 무슨 생각이 났던지 지금부터 잘 보자. 시간에서 지금 이 서술은요, 내용 전개는요, 어떤 구성이야? 역순행적 구성이야. 현재 지금 술 먹다가 과거 얘기를 해. 다시 현재로 왔다가 과거로 왔다 하는 역순행적 구성이거든? 제일 처음에는 시간적 순서로 얘기하면 뭐가 먼저 일어나? 응? 남의 집 머슴살이만 하고 다녔던 거야. 첫 번째. 사건의 순서를 보면. 응?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무슨 생각이 났던지 돈벌이를 간답시고 조석이 간데 없는 부모에게다가 처자식을 떠맡기고는 훌쩍 일본으로 떠나버렸어. 언제? 12년 전에. 2번. 두 번째, 12년 전에 일본에 갔네. 그러니까 지금 45년이니까 12년 전이면 1933년인 거야. 1933년에 일본 갔어. 머슴살이 하다가. 떠난 지 7, 8년을 변방 신통한 벌이도 못하는 집, 돈 한 푼 보내는 싹도 없더니 하루는 느닷없이 중국 상해에 와 있느라고 기별이 정해졌어. 3번. 그리고는 감점 소식이 없다가 3년 만에 푸득 고향에 돌아왔어. 그지? 그러니까 이건 언제냐면 1943년 또는 44년 정도인 거야. 그지? 10여 년을 저의 말 맞다나 동양 상국 물 고루고루 먹고 다니면서 별로 이 때가 벗은 것도 없어 보이고 행색은 헤어진 양복 누더기에 볼 깨어진 구두짝을 메고 들어선 모양인지
군데군데 김질을 하였으나 빨아들인 문양 고이 접수함을 입고 고향을 떠날 적보다 차라리 초라한 것이었어. 늙은 어미 아비와 젊은 가속이 뼈품으로 파는 것을 얻어먹으며 굶으며 하면서 한 1년 버둥거리더니 적이 회심이 돌았는지 이번에는 처자식을 데리고 서울에 올라왔어. 서울에 왔어. 한 1년 놀다가. 서울로 올라와서는 현조동 비탈에 다 찌부러진 행랑방을 얻어 살면서 처음 1년은 용산 있는 연합군 포로 수용소에 다니며 입에 풀칠을 했어. 뭐 심부름 같은 거 했나 보지. 6번째. 그동안에 그는 상해에서 귀로 익힌 토막 영어가 조금 더 진보되었고 다시 1년이나는 그건 역시 상해에서 익힌 것을 미천 삼아 구두 직공으로 구두방을 다니며 구두방에서 일을 했어. 1년 정도는 그럭저럭 살았고 그러다 일본이 싸움에 지느라고 구두를 너무 해트려 가죽이 동이나 그러니까 전쟁이야.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서 일본이 분수불자를 싹 다 가져가니까 구두 만들 뭐가 없어? 가죽이 없었던 거야. 그래서 구두방이 너나 없이 문을 닫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이번에는 괴짝 한 개를 짊어내고 신기루 장소로 나서고 말았다. 신기루 장소가 뭐냐 하면 뭐예요? 이거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자면 이런 거야. 신기루 장소는 구두를 고치는 사람이야. 구두를 닦거나 고치는 사람. 골목골목 다니며 혹은 종로 복판에 행길에 가 앉아 신기루 장소를 하자니 자연 서울 온 고향 사람들의 눈에 동종종 뜰 수밖에 없어. 그래서 고향에 소식이 퍼지자 누가 한 사람 칭찬은 없고 저마다 빈정거리는 소리뿐이었어. 일본으로 천국으로 10여 년 타고 바람 쏘이고 온 놈이 거우 교거야? 부전자전 이러곤 아범은 집신 장수, 자식은 구두 입는 장수. 아마 신발 명당에다 무덤을 썼는가 하고 방산복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인 거야. 그지? 이렇듯 보자. 근지는 미천하고 속에 든 것도 없고 가랑이가 찢어지게 가난하고 생화하는 것이 생화는 생활이야. 하는 것이 고작 거리에 앉아 오는 사람 가는 사람 헤어지고 고린내 나는 구슬쩍 메어주고 징박아주고 닦아주고 하는 천업이라고 하던 그 코핏들이 삼복이였어. 그치? 삼복이가 여기서 얼마나 극적으로 신분이 변화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주 가장 낮은 그런 사람들이 다 비웃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 보여주는 거야. 개구리 올챙이 쪽을 생각 못한다더니 이거 뭐야?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면 이건 풍요법이지. 그지? 발칙한 놈, 고얀 놈. 백주사는 이렇게 생각하니 속으로 분개스럽지 않을 수 없었다. 야, 백주사 어떤 사람이야? 표리부동한 사람이야. 그지? 속 다르고 겉 달라. 그러나 일변으로는 그렇던 코빅두리 삼복이가 그야말로 선영이 명당을 들었단 말인지 무슨 조화를 빚었단 말인지 불과 몇 달간에 이렇게 훌륭이 되고 부자가 되고 미스터 방인지 구리다 방인지 얘들아 이것도 중요해. 미스터 방인지 구리다 방인지가 되고 하여 중요해. 이거 왜 중요하냐면 여기 쓰인 표현법은 뭐야? 그렇죠. 언어유의. 언어유의는 일종의 말장난이야. 지금은 친구한테 별명 붙이는 거 일종의 폭력이지. 근데 옛날에 방시성을 가진 애들은 대부분 별명이 뭐였을까? 방구. 그래, 그래서 떠오르는 이미지를 말장난을 만든 거야. 언어 유희를 한 거야. 그치? 미스터 방인지 구리다 방인지. 방귀가 구리잖아, 그치? 그래서 가지고는 갖은 호강 다하여 천하에 무설 것이 없고 기강에 나서 막이라고 하니 한편으로는 어때요? 신기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였다. 누가? 백부장의 백주사의 마음인 거야. 야, 이거는 마치 누군가가 이야기해 주듯이 앞에서 누군가가 이야기해 주듯이 쓰고 있잖아. 이런 것들이 다 뭐야? 그지? 판소리의 사설투에 문체, 판소리 소설투의 문체란 얘기 이런 것들이.
사람이 운수란 참 모를 일이야. 백주사는 속으로 절절히 이렇게 탐복도 안 잊지 못하였다. 코피들이 삼복의 그 눈부신 발씨는 그러나 백주사가 희한히 여기는 것처럼 무슨 명단바람이 났다거나 조화를 지녔다거나 그런 신기한 곡절이 있는 바가 아니요. 누구의 생각인지 잘 봐봐. 누구의 생각이야 이거는? 지극히 간단하고 수월한 것이었어. 누가 하는 얘기야? 서술자의 의견인 거야. 그치? 이런 게 뭐야? 서술자의 직접 개입이 들어간 부분인 거야. 그치? 누구의 의견이야? 서술자의 의견이야. 다뭇 몸에 지는 재주 가운데 총기가 좀 좋아서 일찍 영어 마디나 익힌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였다는 일종의 특수 조건이 없던 바는 아니지만 야 서술자는 이 방산복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 좋아해? 싫어해? 싫어해. 그치? 서술자의 어떤 태도를 알 수 있는 냉소적 태도. 좀 지가 뭐 잘나서 그런 거 아니야. 이런 태도지. 냉소적 태도를 가지고 있어. 이 서술자는 누구한테 대해서? 방산복에 대해서. 여기까지가 발단이야. 이 소설의 발단이야. 그러다가 1945년 8월 15일 역사적 날 이날도 신기루 장수 방산복은 종로의 공원 건너편 응달에 앉아서 구두징을 박으면서 해방의 날을 맞이하였어. 그러나 삼복은 어땠어? 감격한 줄도 기쁜 줄도 모르겠었어. 지나가는 행인이 서로 모르던 사람끼리 덤북 서로 껴안고 기뻐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는 것이 삼복은 속을 모르겠고 차라리 쑥스러워 보일 따름이었어. 몰려다니는 군중이 오리에 성가시고 만세소리가 귀가 아파 이맛살을 찌푸려올 지경이었어. 그치? 그럼 뭐라 그랬어? 우라찔 독립이 배부른가? 여기서도 뭘 할 수 있어? 방산복의 어떤 의식? 역사의식의 결여된 역사에 대해 역사라고 하는 것, 민족이라고 하는 것, 나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어. 결여된 태도를 알 수 있지. 누구랑 비슷해? 백주사랑 비슷해. 그죠? 또 배부른 게 우선 중요해. 물질 만능적이야. 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는 두런거리며 반감이 솟았다. 2, 3일 지나서면서 반복에다 삼복되게 해방의 혜택이 나뉘어졌다. 10전이나 15전의 방어주던 징을 50전을 받아도 눈을 부라리는 순사를 볼 수가 없었어. 돈을 막 폭리를 취해도 순경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 순서가 없어졌다면 활개를 쳐가면 무슨 짓을 하여도 상관이 없고 무서울 것이 없는 것이었어. 이 사람은 어때? 도덕의식도 없어. 법을 지켜야 된다. 경찰이 없어도 나는 정해진 돈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없단 말이야. 또 기회주의적이야. 딱 기회다 이러고 돈을 막 비싸게 받아. 오라 그렇다면 독립도 할 만한 건가 보다. 삼복은 징 10개를 봐가지고 5원을 받아 넣으면서 이렇게 속으로 중얼거리까지 하였어. 그러나 며칠이 못 가서 삼복은 다시금 해방을 저주하여야 했어. 삼복이 저 혼자만 돈을 벌으며 더 많이 받아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첫째 도가라는 것은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이야. 들이 제 맘대로 재료값을 올리던 것이었었다. 징, 가죽, 고무, 실 모두가 5곱, 10곱 5배, 10배란 얘기. 5곱, 10곱은 5배, 10배 비싸졌어. 그러니 신기루 장수는 손님한테 아무리 비싸게 받는 대짜 재료를 비싼 값으로 사야 하니 결국 도가만 살찌울 뿐이지 소득은 전과 크게 다를 것이 없었다.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사회 전체가 어떻게 돼? 혼란한 사회 상황을 임을 알 수가 있지. 이런 예명을 그놈의 경제圏 다 어디로 가고 가 되졌어. 독립은 우라진다고 독립을 한단. 석양 때 신기록의적 어깨에 맨처 홧김에 막걸리청에 들어가 선화사발 들이키고는 이렇게 개걸거렸다. 보자. 좋은 거 나쁜 거가 뭐에 따라 달린 거야? 자신의 그치 이익에
따라 해방을 대하는 배고파. 바퀴. 그럭저럭 9월도 열흘이 되고, 그러니까 8월 15일 날 해방을 받고 9월이 된 거야. 서울에서는 미국 병정이 꼬마차와 함께 그득히 퍼졌어. 그 미국 병정들이 거리를 구경하면서 혹은 물건을 사러 가면서 이제 뭐 했어? 답답해 산보고 무릎을 탁 쳤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어떤 생각을 했을까? 미군정에 친해져야 되겠다. 기회를 잘 살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지. 그치? 그래서 뭐 했냐면 총총이 집으로 들어가서 마누라를 시켜 구두 고치는 연장 일습과 그러니까 자기 벌어먹고 살던 그것과 재료 남은 것에다가 이불이며 헌옷까지 해서 한 줌을 동네 아는 가게에다 맡기고는 한 달 기한으로 뭘 빌려? 돈 100원을 서푼변으로 서푼의 이자를 주고 빌리도록 했어. 그 돈 100원을 가지고 삼복은 흔한 넉마전으로 가서, 넉마전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재활용 센터 같은 데야. 넉마전으로 가서 100원 돈이 꽉 차는 한도까지 뭘 샀어? 양복을 샀고요. 모자를 샀어. 양복이란 명색. 그러니까 양복이라고 부르기도 좀 그런 아주 후줄그레한 양복을 샀다는 거야. 신발은 부득이 안방 사람의 병정 구두 신는 것을 이 다음에 창갈이 거저해주겠다는 조건으로 닷새만 제것과 바꿔 신었어. 그러니까 그럴싸하게 그래도 갖췄어. 어느 아침 늦이감이 새로 장만한 헌양복과 헌모자의 헌 구두로서 괴짱맨 신기루 장수보다는 어떻게 해서 그래도 제법 말쑥하여진 차림을 한 거야. 이걸 하기 위해서 돈을 빌린 거지. 간밤부터 퉁퉁 부어가지고 시중도 말대꾸도 잘 안 하던 애꾸쟁이 마누라가 와락 양복 뒷자락을 움켜쥐고 늘어져. 바른 대로 대유. 이게 벼랑아 미쳤나? 이거 망나니 반해가지고 이럭저럭 찾아가는 고년이 어떤 년이야? 이렇게 차려입고 어디 간다고 생각하는 거야? 바람 피러 간다고 생각한 거야. 아내는. 속을 모르거든 박박스를 내지 말래서 요 맹추야. 날 죽이고까지 거저 못 가. 이년아 너 이랬다가 이제 돈 벌면 정말 처먹는다 하고 이제 하고 한 대 때리고 나왔어. 집 밖에. 그지? 왜 나갔냐? 종로로 갔어. 노예도 노예 이전이면 상전을 택할 자유를 가지는 수도 있다고. 자기가 모실 상전을 고르러 나온 거지. 어때? 조건은 생김새가 맘씨 좋아 보이고 장교증 가는 이를 택하러 나온 거야. 그지? 그래서 청년회관 앞에서 어느 몸집이 부대하고 그 다음에 여느 병정은 아닌 듯하면 얼굴이 사뭇 선량해 보이는 게 선뜻 마음에 든 이게 누구야? S소희지. S소희를 만난 거야. 미국 장교는 담뱃대를 집어들고 기물거리면서 연방 들여다보다가 값이 얼마냐고 하우머치 하고 묻는다. 담뱃대 장수 영감은 30원이라고 소래기만 지른다. 30원! 못 알아듣지? 그지? 그래서 하우머치라는 것을 기회 좋을지라고 삼복이가 나치기 더티원 하고 주었어. can you speak? 하면서 사뭇 끌어안을 듯이 반갑게 양이라니 아스러지록 손을 잡고 흔드는 아주 질색했어. 직업이 있느냐고 물었고 뭐라고 했어? 이건 누구의 말이야? S소희가 물어봤어. 그랬더니 방금 실직했어. 그 대답했어. 나 방금 I'm just fired 이렇게 했나 보지. 그지? 그럼 내 통역이 되어주는지 물어서 그래가 또 대답했어. 신기루 호피들의 삼복이는 미스터 방을 승차하여 S라는 미국 주둔군 소위의 통역이 되었어. 뭐가 되었어? S라는 소위의 통역이 되었어. 몇 번째니? 이거 7번째니까 8번째인가? 9번째네. 사건이. 그랬어. 아침도 멀었나? 아침도 멀었어. 그지?
주급 25불 240원. 아까 다 해서 양복하는 것 온 집안 살림 다 맡기고 얼마 빌렸어? 100원 빌렸지. 근데 주당 240원을 받기로 했어. 거진 매일같이 뭐 하면서 어쩌고저쩌고 했어. 그 소희를 도와줬다는 얘기야. 그래서 제일 재밌고 유명한 소설이 뭐냐고 그랬어. 그래서 그래 열심히 S소희를 여러 가지로 도와줬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공로를 정비를 해서 미스터 방은 나날이 훌륭할 줄 알았어. 8일 어떻게 3일 만에 이틀 만인가? 사흘 만에 어땠어? 8.15 이전 어떤 은행의 중역이 사택이라던 이 집, 훌륭한 집으로 이사를 왔어. 위아래층 다 양식 절반, 일본식 절반으로 꾸민 호화스러운 저택이었어. 정원엔 단풍과 가을 화초가 아름답고 연못에서 잉어가 뛰놀고 했어. 그치? 그 통역이 된 지 사흘 만에 아주 그냥 신분상승을 확 한 거지. 지금 보자. 주객이 앉아 술을 마시는 방은 앞에 이게 노대 되게 중요해. 노대가 딸린 방이야. 노대는 지금 말로 하면 발코니야. 이 집으로 이사를 했어.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은 2층에 있는 발코니가 있는 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어. 햇볕 잘 들고 밝아서 그랬어. 그 다음에 집도 이제 옮겼어. 그치? 지금의 이 집으로 얼마 왔어? 이거 왜 이래? 그죠? 또 식모, 뭐 심부름하는 계집아이를 두고 이제 일하는 사람들 여러 두고 그렇게 살게 된 거야. 하루에도 방 선생을 찾는 이가 여러 회 있어서 그들은 대개 자동차를 타고 오고 인력 겉자리도 있었어. 흔치 않았어. 자동차를 타고 오고 인력거 타고 오는 사람들도 많지 않았다는 얘기야. 그지? 그래서 뿌듯한 돈봉투 바로 뭐야? 뇌물이 들어있었지. 뇌물을 주러 오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야. 여기까지가 전개야. 여기까지가 소설의 전개.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뭐야? 방산복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이 상황이 됐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지. 이제 마누라가 이제 술 먹는다는 얘기야. 봐봐. 내 말 한마디면 죽을 놈이 살아나고 살 놈이 죽는 줄을 몰라. 뭐야? 의기가 양양하지. 에이, 의기가 양양한 태도야. 하늘 높은 줄을 몰라 지금. 그래서 백주사가 지금 꼴보기 싫은 방산복이 앞에서 있었던 이유지. 백주사의 아들 백서. 여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응? 여기까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백주사의 아들 백선봉이가 뭐야? 친일행위와 비리로 인해서 재물을 얼마나 많이 축적했는지에 대한 얘기야. 그런데 이 사람들은 또 이제 일제강점기 말에 태평양 전쟁 막 수탈 당할 때잖아 우리나라가.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어? 남들은 줄인 창자를 졸라맬 때 그의 광에는 옷 같은 정맹이가 몇 번 쌓였고 대조죠. 반년 1년을 남들은 구경을 못하는 생선에 오르지 않는 날이 없었어. 이것도 대조야.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역사 의식이라든지 이런 게 없음을 보여주는 거지. 그랬는데 그런 게 있었어. 근데 독립이 됐어? 물건 하나 없이 죄다 빼앗기고 집과 세가는 조각도 못쓰게 산산 다 부서지고 백선봉은 아들은 팔이 부러지고 또 첩은 머리가 절반이나 뽑히고 겨우겨우 목숨만 살아 본집으로 도망했어. 그럼 본집은 아버지 집이야. 백주사의 집은
자식이 그런 짓을 해서 산 토지를 가지고 백주사는 어떤 사람이냐? 백주사는 또 어떤 사람이냐? 자식이 그런 짓이라는 건 뭐야? 친일, 부정부패 이런 걸 다 해서 산 땅을 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거머니 굴고 지인들한테 8알 가까운 도지를 받고 도지는 뭐야? 싼 땅값을 비싸게 받았어. 고리대금을 하고 했어. 백선봉이 도망해야 눕는 그날 그의 본집인 백주사의 집을 습격했어. 사람들이. 그래서 백주사의 집도 난리가 났지. 그래서 백주사는 비싼 여간밥을 사 먹으면서 울적히 거리를 오락가락 어떻게 하면 이 분풀이를 할까? 어떻게 하면 빼앗긴 돈과 물건을 도로다 찾을까 궁리했어. 야, 백주사 어떤 사람이야? 자기의 잘못을 반성 없이 복수심에 불타는 뭐야? 양심도 없는 사람이지. 그런 걸 뭐라 그래? 파렴치한이라고 그래. 염치도 없는 사람. 염치도 없는 놈인 거야. 그러다가 누굴 만났어? 삼복이를 만났어. 자네가 저 방 하고 놀라움. 그지? 말도 못해. 너무 놀래서. 그래, 그래서 집에 왔어. 왔더니 의표는 뭐냐면 입은 것들, 입고 뭐 걸친 것들을 하고 집하고 하면서 진소이 개천에서 용이 났다고 생각한 거지. 이런 건 뭐야? 관용적인 표현이지. 자기는 초상집의 개처럼. 이것도 관용적 표현이야. 풍위법들이야. 그래서 지금 백주사가 왜 자리를 털고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하고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야. 어떤 상황인가? 굉장히 백주사로서는 절박한 상황인 거지. 그치? 권력이 필요한 절박한 상황이야. 그래서 앵간히 자리를 털고 일어설 생각을 몇 번이나 나지 않은 것도 아니었어. 보아하니 내 이유야. 비위를 맞추고 있는 이유. 잘만 하면 뭐 하려고? 그 힘을 빌려서 분풀이와 빼앗긴 재물을 도로 찾을 여망이 있을 듯 싶어서 여기 앉아 있는 거지. 그러니 여보게 미시다 방 있는 말 없는 말 보태가며 일장 경과 설명을 한 후에 이런 설명을 했어. 백주사는 끝을 맺기를 어쨌든 그놈들을 말일세. 그놈들을 한 놈 남기지 말고 죄다 붙잡아다가 말일세. 괴수놈들이랑 목을 썰어 죽이고 다른 놈들이랑 뼈다구가 부러지도록 두들겨 주고 끌어안치고 항복받고 그리고 빼앗긴 것을 일일이 도로다 찾고 짚하고 세간 쳐부신 것 말끔 다 물리고 그렇게만 해준다면 재산의 절반을 준대. 염려 마슈? 선뜻 쾌한 대답을 했어. 진정인가? 뭐 지금 당장이라도 내 입 한 번만 떨어지면 기관총 들면 MP는 뭐냐면 군인들의 헌병인 거야. 헌병. 군인들이 100명이고 1000명이고 들끓어 내려가서 들이 쑥밭을 만들어 놓습니다. 쑥밭을. 백골 낭망이겠네. 놈들을 깡그리 죽여놓을 테니 보슈. 했어. 흰말이 아니라 참 이승만 박사는 그 당시에 이제 누가 대통령이 돼?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이 돼. 내 말 한마디라면 고마 다 제발이유. 제발이 다 힘도 못 써요. 이런 얘기야. 여기까지가 위기죠. 그리고 되게 앞에 부분에 대비해서 절정과 결말이 짧아. 합쳐져 있어. 결망 아니고 결말. 이 합쳐져 있는 부분. 뒷부분이 같이. 봐봐. 미스터 방은 그리고는 냉수 그릇을 한 모금 물고 꿀꺽꿀꺽 양치를 하고 양치를 한단 말이야. 가거를 해.
웬 버릇인지 하여간 그는 미스터 방이 된 후로 술을 먹으면 양치하는 버릇이 생겼어. 양치물을 처치하러 휘휘 돌다가 아까 노대가 중요하다고 그랬지? 발코니로 걸어 나갔어. 그러고 나서 노대는 현관 정통이 있었어. 미스터 방이 그 걸쭉한 양식물을 노래를 하는 순간이었어. 공교롭게도 보자. 공교롭게도 S 소희가 현관으로 들어서다 말고 그러니까 현관에 가다가 누가 나온 소리가 들으니까 다시 이렇게 쳐다본 거야. 나와서. 그래서 헬로 부르면서 웃는 얼굴 쳐주는 순간 그만 일치가 되었어. 뭐가? 양치물을 뱉는 순간과. 에그머니나 놀라 즐거워 하였으나 이미 배아타진 양치물은 키키한 냄새와 더불어 백절 폭포 내려 쏟쳐 웃으며 쳐드는 S소의 얼굴에 정통으로가 차르르. 과장 극적 그지? 극적 효과 극적이야. 유발하면서 마치 현재에서 일어나는 것 같은 생동감도 보여줘. 과장법도 쓰였어. 어떻게 양치물이 백절 폭포 같아. 그치? 유태불하고 S소희는 주먹질을 하면서 고함을 질렀고 그 주먹이 쳐든 채 그대로 있다가 일변 허둥지둥 버선발로 뛰쳐나와 손바닥을 싹싹 비비는 미스터 방을 턱을 쌍놈의 자식 하면서 찰컥 어퍼컷으로 한 대 갈겼더라고. 이거 무슨 말투야? 이것도 판소리. 판소리. 구어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마치 이야기하듯이. 보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반전 결말을 통해서 뭐야? 갑자기 하루아침에 얻은 부와 권력이 어떻다는 걸 알 수 있어? 허망하다는 걸 알 수 있어. 이걸 통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지 독자의 상상에 맡기잖아. 그걸 뭐라고 그래? 여운을 남겼다 라고 할 수 있겠지. 두 가지만 정리해야 돼. 이 소설에서 풍자의 대상 첫 번째 누구야? 당산북이야. 요 뒤에 보면 설명이 또다시 돼 있어. 외세의 빌부터 출세를 도모하는 기회주의적 인물이야. 두 번째 풍자의 대상은 누구야? 백주사야. 마찬가지지. 그치? 응. 또 이 사람은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가리지 않는 그런 인물이죠. 됐어요? 옆에 하나만 더 필기 합시다. 이 소설의 서술상의 특징도 중요해. 첫 번째, 전지적 작가 시점. 이면서 마치 판소리계 소설에서 하듯이 뭐하고 있어? 서술자의 직접 개입을 하고 있어.
그 다음에 구어체를 사용하지. 마치 이야기하듯이. 그지? 두 번째, 독자에게 뭐요? 말을 건네는 듯한 서술을 하고 있어. 구어체를 사용하고 있어. 구어체가 뭔지는 알지? 구어체는 말로 하듯이 쓰는 거야. 응. 입으로 말하듯이 쓰는 거야. 세 번째는 인물의 외양을 어떻게 하고 있어? 희화화하고 있어.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 누굴 비판을 풍자하고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풍자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소설이야. 그러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내용도 알아야 되겠지? 읽으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요. 이것도 한번 봐. 네? 가설투가 뭐예요? 가설 아니고 사설. 사설투가 뭐예요? 판소리가 왜 노래를 하잖아. 하고 설명하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때 흥부가 제비를 잡으러 나갔는디 하고 있는 것들이 사설이거든? 그런 말투로 서술을 하고 있다는 얘기야. 응. 이거 그 뒤에 클리닉 그거는 다음 주 클리닉에 할 거예요. 들고 오세요. 그래서 요거 뒤에도 한번 보도록 하세요. 알겠죠? 숙제도 해야 되겠지?